예, 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도 경향신문 김경은 기자 모시고 한중일 문화산책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지금 8월 9일 저녁 조금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만 어제가 마침 입추였어요. 네. 입추였는데 이번 주에 정치권에서는 난데없이 술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네. 다시 술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시겠습니다만은 지난주죠. 8월 2일입니다만은 당초 그날 그 일본이 이제 대한민국을 갖다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결정 내릴 즈음에 그 오후 2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 국무회의를 갖다가 소집해 놓은 상태에서 당시 민주당 집권여당인 민주당에서도 오전에 대체 회의를 열고 근데 이해찬 대표가 그만 낮에 사케를 드셨네. 사케를 왜 사케를 먹었느냐? 이율배반적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민주당에서 무슨 소리냐? 우리 이해찬 대표가 드신 것은 사케가 아니라 백화수복이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 그 논란을 갖다가 요즘 조금 수그러든답니다만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사케, 수복, 정종, 청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본 하면 일본 술을 다 사케라고 부르나요? 아니죠. 일본 술 전체를 니혼주, 일본 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예예. 근데 사케 하는 거는 네. 그냥 보통 명사로 술입니다. 술주자. 예, 그거를 이제 일본어로 훈독한 게 이제 사케인데 사케. 일본 사람들이 일본 우리 강점을 하고 나서 네네. 우리는 막걸리가 아무래도 대중적인 술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탁주. 탁주. 그거를 탁하다고 해서 좋지 않은 술, 맑은 술, 청주를 좋은 술 이렇게 했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일본에 들어온 술 전체를 그냥 사케라고 했고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정종이라는 말도 있죠. 우리 정종이라고 정종 한대포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원래는 네. 청주의 하나의 브랜드입니다. 요즘 이런 얘기하면 또 누가 또 토착이구다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즘 아닙니다. 얼마 전까지 월계관이라는 거 있잖아요. 예. 월계 게이간이라고 그러죠. 월계관. 그것도 청주입니다. 청주죠. 청주인데 그 전체를 청주 그걸 다 사케. 그러니까 술주자 사케라고 하는 근데 거예요. 사케라고 하면 네. 근데 세 가지를 얘기를 할 수 있죠. 발효주로는 그 잎사를 가지고 네. 도수가 낮게 네. 한 그런 것을 이제 감주라고 하고 감주. 근데 그 맑은 술 이제 발효해서 맑게 만든 술을 청주라고 하고 청주. 이제 증류해서 만든 거를 소주라고 하죠. 소주죠. 소주 할 때 소자가 태울 소자에다가 태울 소자에다가. 뭐 술주자 자. 그러니까 예. 원래 그 술주자가 이렇게 닭 위에다 이렇게 촌자를 써갖고 예. 뭐 3번 거를 주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누가 혹시 잘 모르는 그렇습니다. 젊은 친구들은 그걸 소작이라고 읽기도 합니다만 소주입니다. 근데 이제 술을 태운다. 네. 그것은 뭐냐면 증류했다. 증류한다는 뜻이죠. 그 뜻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일본 사람들도 소주를 즐겨 하나요, 그러면? 오히려 네. 그 청주나 네, 이 네. 감주보다 소주를 훨씬 더 많이 먹죠. 일본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뭐 보통 일본 사케 하면은 그냥 정종을 청주 근데 정종은 마사무네라고 해서 그게 브랜드고. 브랜드입니다. 예. 근데 게이까지로 그냥 대포, 정종, 네. 뭐 이렇게 청주 이렇게 막 혼돈해서 쓰는 게 이제 사케라는 그런 말인데 일본 사람들 훨씬 더 소주를 더 많이 먹습니다. 그 저희도 이따금씩 요즘 아닙니다만 계속 얘기하는데 이태원 같은 데 가면은 그 일본 이사카야라고 그러죠. 그 가보면 고구마 소주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보통 이 소주를 만드는 것은 보리라든지 그 고구마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잡곡들로 만드는 게 특징이죠. 그렇군요. 근데 일본의 소주의 기원이 우리 조선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우리나라에 소주가 들어온 것은 이 증류수. 증류주. 그 발효주는 뭐 훨씬 그 전부터 어느 나라나 다 있었. 그렇겠죠. 예. 근데 소주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1277년. 얼마 안 됐네요. 그러니까 몽고가 우리나라에 침입하면서 침략하면서. 소주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 전에는 그 소주가 없었군요. 예. 고려 발효주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고려 중엽 이전에는 우리가 발효주만 있었을 뿐이지 소주가 들어온 곳은 기원 후 1277년. 예. 그러니까 충렬왕 때 고려 말 충렬왕 때인데 네. 우리 뭐 소주 중에 가장 유명한 것으로 안동 소주를 꼽을 수가 있는데 그렇죠. 몽고군이 네. 일본 침략을 위해 가지고 병영을 두었던 곳이 안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동이 그 소주를 안동 소주가 우리 소주면 안동 소주죠. 예. 그렇게 된 그렇군요. 것입니다. 그 당시 그런데 예. 일본으로 전해진 것은 네. 이제 그 안동 소주가 이제 일본으로 전해진 것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세종 때 이무영 통해서 이제 저기를 점령하잖아요. 이종무를 통해서 대마도 정벌을 하죠. 정벌을 하잖아요. 예. 근데 그 후로 네. 이 대마도에서 우리나라의 뭐 대마도라는 게 그 농사를 짓기에 그렇게 척박합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기에 그렇게 좋지 않은 땅인데, 네네. 이제 곡물을 우리한테 이제 그 교육을 하자 그러면서 곡물을 요청을 하고 하는데 그 곡물과 함께 꼭 소주를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맛을 알았구나. 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소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곡물이 우리가 식량에 쓰는 것보다 몇 배, 거의 10배가 더 그렇겠죠. 증류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뭐 쌀로 예를 들어서 술을 빚어도 그걸 갖다 다시 한번 태운다고 그러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증류를 해서 그 액기스만 받아내는 거다 보니까 쌀 한 섬을 해도 요만큼 나올 거 말하겠군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 작물이 안 좋을 때 네. 곡물을 이제 요청하면서 네. 소주를 요청했고요. 우리나라도 재밌는 게 조선 이제 왕들 중에 금주령을 내린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이 술을 안 좋아해서가 아니라 금주령을 내렸을 때는 반드시 흉년이 작황이 안 좋았어요. 흉년이 안 좋았어요. 뭐 세종도 뭐 그 세종 대한이라고 해서 뭐 몇 년인가 맞아요. 7년 동안 가뭄이 있었어요. 대가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경국 대근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그 이제 금주령을 내렸고요.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영조는 영조임금. 네. 사도세자를 갖다가 죽인 영조대왕께서는 영조임금은 워낙 컴플렉스가 있었잖아요. 원래 무술이 아들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그 모범이 되지 않는 일은 하지 않았어요. 뭐 귀를 뭐 누구한테 싫은 소리를 들으면 귀를 꼭 씻었다고 할 정도로 아무튼 이런 컴플렉스가 강했는데 술도 잘 안 드셨습니다. 근데 소문이 났어요. 금주령을 내렸더니 그게 이제 어떤 신하가 임금께 전하기를 임금님이 그렇게 술을 드시면서 왜 우리한테는 술을 못 먹게 하느냐라고 이제 따지는 이런 그 백성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라고 전하니까 영조 대왕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오미자를 즐겨 먹는데 그것이 와전된 것이 아닌가. 그때는 소주가 백주도 있지만 홍주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에피소드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 근데 오늘 이제 사케 이야기하다 이제 소주 얘기까지 나왔습니다만은 일본 사람들이 이제 보면 청주보다도 오히려 소주를 많이 먹는다. 그리고 우리 처음에 세종 때 대마도 스시마의 이종무 정벌 때 이제 그 됐는데 실제 보면 일본에서 소주가 꽃피운 곳은 대마도가 아니라 이끼섬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마도는 이제 작황이 워낙 뭐 들쑥날쑥이고 이랬는데 한 대마도에서 한 50km 떨어져 있는데 이키시마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이제 보리로는 좀 곡창 지대인가 봐요. 거기서는 이제 보리 소주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 보리 소주에 대해서 이키 보리 소주에 대해서 일본의 국세청도 이것은 그 우리 조선에서 유래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적고 있고 인정을 하는군요. 소믈리에 일본 이온주 소믈리에 홈페이지에도 이것은 한국에서 유래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우리가 좀 부러운 게 이 우리한테 전해진 이끼 소주가 우리가 전해준 전해준 이끼 소주가
WTO에서 한 지리 표시제의 그 상품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전 세계적으로도 몇 군데 안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끼 소주라는 것은 예. 그는 그야말로 고유 브랜드로서 네. 세계 WTO가 지리 표시제. 지리 표시에 예. 인정되는 근데 거죠. 지리 표시제라는 거는 뭐냐면 그 상품 자체가 유명할 뿐만 아니라 네네. 역사도 갖고 있고 네. 또 그 상품은 지리적 특성과 네. 또 그 지리에 맞는 자연적 환경이 다 일치되는 그런 상품에만 그 WTO에서 지정을 해줍니다. 우리나라는 없죠. 우리나라에는 불행하게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근데 그 이끼라는 말이 또 뭐 다른 뜻도 있다면서요? 아 이끼. 네. 이제 우리가 일본 사람들하고 이렇게 그 건배를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이끼 이렇게 합니다. 원샷 이라는 뜻으로 건배 걔도 간빠이 그러지 않아요? 하는데 네, 간바에도 있는데 예, 예. 이끼라는 말도 합니다. 아, 이끼. 근데 이끼라는 말은 아마도 가자 뭐 이런 뜻일 수도 있는데 네. 정확한 유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아마 이 이끼 섬의 보리소주와도 어떤 연관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확인된 건 아니죠. 예, 그래요. 먼저 건배 말씀. 그만큼 이제 이끼 소주가 유명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네, 겁니다. 이제 이 건배 말씀하시니 그 생각이 나네요. 제가 예전에 김중권 대표 모시지 않았어요. 네. 김중권 대표가 당 대표 시절에 이제 그 당시 장서민 주석을 만나러 갑니다. 근데 그 전날 장서민 주석 만나기 전날 조남기 부주석을 만나요. 아, 그러죠. 예, 조남기는 아시겠습니다만 충청도 분입니다. 근데 평생 그 사람은 중국의 상장 중국의 상장은 우리로 말하면 대장입니다. 예, 예. 상장 되었던 분이고 또 군사인가 뭐 부주석까지 한 양반이기 때문에 항상 보면 자기들과 소수민족이지만 절대 보면 한국말을 안 쓴답니다. 늘 중국말을 쓰는데 근데 이제 그날 저녁에 사석이니까 그제서야 보면 이제 김중근 대표한테 그러더래요. 저도 만난 일이 있습니다. 아 있었습니까? 예. 그랬더니 근데 중국말만 쓰죠. 예. 근데 이제 김 대표랑 만나니까 자기 얘기하면서 갑자기 따합시다 그러더래요. 합시다. 따합시다. 그래서 소주 따자는 거. 그게 아니라 다 합시다. 아, 그러니까 보면 원래 중국말로 뭐 간바이 뭐 간바레 뭐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깜빼. 예. 땁시다 그래갖고 그날 김중권 대표하고 그말로 두 분이 몇 병을 갖다 땄는지 모르겠다 하는 얘기가 드는데 그 건배가 사실 뭐 우리나라 풍습은 아니죠. 원래는 네. 이게 바이킹족들 예. 저쪽 서구 네. 쪽에 북유럽. 북유럽 네. 쪽에 바이킹 족속들이 네. 원래 이 술을 먹을 때 이게 뿔잔에다가 그 짐승들 뿔잔에다가 그거 먹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놓을 수도 없고 그렇네. 그러니까 이렇게 또그 꿀잔니가 놓을 수가 네. 없네. 이게 뾰족하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먹을 때 한꺼번에 한 잔에 다 털어놓자 그렇게 해서 생긴 게 이제 건배인데 건배. 우리나라에서는 뭐 실록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7만여 그 사건들이 다 기록돼 그렇죠. 있지만 예. 거기에 건배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대신 뭐가 있어요? 수작이라는 게 수작 붙인다 할 때. 예, 수작. 수작. 야, 개수작하지 마라. 예. 야, 너 어디다 대고 개수작이니? 할 때 그 수작입니다. 한자로 배풀자에다가- 여기다 써드리겠습니다. 예. 그 수작. 네. 수작 부린다는 게 그런 건데 네. 또 그것만이 아니라 네. 뭐 작정, 작심, 참작 이런 단어들도 다 술에서 나오는 겁니다. 작정, 무작정. 예, 무작정. 그 왜 그러냐면 작이라는 게 술 베풀작 아닙니까? 예,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술을 베풀어 주는 네. 거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이 술병이 투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얼만큼 이 술이 남아 있는지 가늠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게 그 무작정. 가늠하는 게 짐작이고 이런 것이죠. 그 가늠하는 예. 게 짐작이고 결정하는 거는 대충 하는 게 대충 이제 참작이고. 어느 정도 이게 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먹어야지 더 시킬 수 있느냐 결정한다. 이래 이제 참작. 그다음에 작정 을 한다. 에라 모르겠다. 무작정이다. 다 그런 것도 근데 재밌는 것은 네. 이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이런 단어가 있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전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네.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가 술에 관해서는 그러면 저 한중 일중에서 뭐 가히 뭐 독보적 존재였다. 술을 좋아하는 민족이다. 아무튼 우리가 술을 잘 빚었나 봐요. 그 이제 주원장이 이제 명나라를 세우고 네네. 이제 그 창업 파티를 사신들을 부르고 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외국 사절들을 네. 이렇게
이제 우리 외국 사절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소주를 가져오라. 야, 그 조선의 소주가 고라. 예. 아, 그때 고려였겠구나. 고려 말이었겠구나. 주원장이니까. 예, 예. 야, 갖고 와라. 이제 충렬한테 들어왔으니까 네, 네.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20병을 갖다가 20병. 20병. 근데 20병이라고 지금이야 뭐 그게 뭐 한 개짝이나 두 개짝뿐이 안 되겠지만 그때만 해도 그게 상당한 가치가 있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예. 일본은 네. 훨씬 전. 예. 그러니까 수소허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왕인 박사가 일본에 갔을 때 왕인 아직기 할 때. 예, 아, 예, 예. 뭐 그 무렵까지 올라갔는데 그 바로 뒤에 이제 일본에 네. 간 분 백제인인데 네네. 이분이 또 술을 이제 제조하는 발효주죠. 네네. 그거를 이제 일본에게 이제 전해줍니다. 수수허리, 예. 수수허리. 예. 그때 네. 그 흥신천왕 15대인데 네네. 일본에 네. 이 사람이 이제 술을 우리 저기 수소허리가 만든 술을 굉장히 좋아했나 봐요. 네. 이 사람이 술을 늘 먹고 네. 근데 뭐 어디를 이렇게 이게 나들이를 나갔는데 앞에 큰 바위가 있었대요. 예. 지팡이를 들고 있는데 지팡이를 드니까 이 바위가 놀라서 도망갔대요. 그래서 생긴 일본 속담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단단한 돌도 네. 술꾼에게는 술꾼을 보면 도망간다. 아, 단단한 바위도 예. 술꾼을 보면 도망간다는 게 그 수수허리가 빚은 술을 먹은 응신천왕이 예. 자기 자신을 가로막은 바위를 지팡이로 내리치려 하자 바위가 도망갔다 하는 데서 이게 이제 뭐 일본 사기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네. 그게 이제 속담도 그게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고요. 예. 그 정도로 아무튼 우리나라가 그랬고 또 강점기 때만 해도 일본이 조세법 네네. 만들기 전에 네. 우리나라에 약 2,000개 정도의 가양주, 가양주. 예, 예. 그 양조장이 네네.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뭐 일본 주세법 하면서 다 없어졌고 또 뭐 지금도 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민족 유전자 중에 뭐 좀 음주 가무 이것도 아주 독특한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네. 지금 뭐 소주만 네. 1인이 1년 평균 마시는 게 84병이랍니다. 84병. 생각보다 많이 안 먹네. 안 먹는 사람이 많으니까 남녀 포함해서 다 할 예, 테니까 그렇게 그 했네. 어린이들까지 다 하니까 적어도 하루에 술꾼들은 하루에 한 명쯤 먹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한 잔 먹으러 가고요. 근데 아까 보니까 그 우리 김경은 기자가 보내준 거 보면은 우리 조선 시대에는 술이 통치 수단이었다 하는 그 네, 자료가 그렇습니다. 네네. 전에 이제 음식도 네. 어떤 통치 수단이다 이렇게 네. 얘기했는데 네. 또 재밌는 것은 술을 좋아하시던 임금들은 네. 조례가 끝나면 네. 아침 조례가 끝나면 보통 신하들과 한잔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이해찬 대표가 낮술 먹은 것도 참 조선 시대로 따지면 있을 수 있는 얘기군요. 그리고 뭐 심지어 그 죄수들한테도 네. 그 위로주를 내리고 네. 신하들 백성들한테는 아주 자주 그건 아주 귀한 행사 때 다 이렇게 나눠 먹었고요. 네. 근데 재밌는 것은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네. 술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우리가 좀 관대했던 것 관대했던 같아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재밌는 얘기 중에 하나가 네. 성종 때인데 네. 손순효라는 분이 계셨어요. 예, 예. 아시죠? 예. 아주 대문장가인데 네. 외교 문서는 성종이 이 사람이 아니면 믿을 수 없다. 이럴 정도로 아무튼 뭐 글을 잘 썼는데 늘 문제는 뭐냐면 술을 먹고 글을 쓰세요. 얼마나 애주가 있는지.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성종께서 네. 너는 술을 이제 좀 자제해라. 그러면서 그때 하사품 1등 품목이 또 이 술입니다. 네. 근데 이 손순효 선생께는 이 은으로 된 작은 술잔을 선물로 줬는데 네. 다음 날인가 뭐 또 며칠 뒤에 임금님을 보게 됐어요. 네. 근데 이미 이렇게 떡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임금이 어명을 어긴 아주 중대한 사건인데 네. 어떻게 된 거냐 자초지정을 물어보니까 네.
그 작은 술잔을 갖다가 이렇게 펴가지고 대접을 만들어서 거기 3잔을 마시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왕명은 뭐 어기지 지켰죠. 않은 거죠. 그리고 뭐 정인지도 이제 세조 이제 그때 네. 술을 먹고 임금한테 너라고 그랬어요. 물론 나이는 뭐한 나이 한참이죠. 15, 20. 그렇죠. 그쯤 그 나이가 거의 않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뻘입니다. 예. 뭐 그래도 정인지가 아무리 천하의 영의정 정인지를 할지라도 술 자시고 예. 뭐 세조 임금한테 너라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신숙주도 팔씨름을 했는데 의뢰이 뭐 져줄 줄 알았는데 네. 그 술김에 그랬는지 어떤지 팔씨름을 그 세조를 이겼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튼 좀 뭐 분위기가 싸했나 봐요. 그 대목은 제가 좀 알아요. 예. 그 이제 보면은 그날은 저 한명회하고 네, 한 명에도 한명회하고 신숙주하고 이제 수양 임금이 된 이제 세조하고 술을 질타게 먹고 하다가 팔씨름하고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세조가 가만히 생각하면 좀 화가 나거든. 막 꼬지 피고 그래갖고 이제 그래서 이제 팔씨름하죠.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제 집에 갔는 집에 간 밤에 이제 밤에 별감을 보낸 거야. 뭐 하고 있나? 근데 그날 그 와중에도 한명회가 신숙주한테 밤에 별을 급히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빨리 불을 끄고 자라. 무슨 말이냐면 신숙주는 술을 먹든 안 먹든 대취를 하지 않으면은 새벽 4시면 항상 불을 켜놓고 책을 읽는 버릇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세조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만약 불을 켜고 있었으면 그러니까 팔씨름 이후 이야기죠. 예. 그러니까 밤에 그렇습니다. 팔씨름 이긴다고 막 꼬집고 난리를 쳤는데 그랬다면은 이놈은 역심이 있는 것이고 실제 보면 그래서 신숙주가 그걸 받아들고 얼른 불을 끄고 잤다. 그래서 목숨을 건졌다는 얘기겠죠. 그러네요. 근데 그 양정의 이야기는 아십니까? 양정 얘기도 알고 저는 저기 홍윤성 얘기도 알아요. 예. 홍윤성 얘기가 아까 말씀하셨던 네. 아까 손순유 얘기 같은 얘기고 예. 양정 얘기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양정은 그 술김에 야. 왕위를 양해하라고 얘기를 했죠. 네. 뭐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 날로 먹는 그 거죠. 한도를 완전히 넘어선 농담이고 주장이었기 때문에 뭐 이튿날인가 뭐 바로 문 날라갔습니다. 예. 그 그러니까 처형됐습니다. 그 양정은 원래 계유정난에 이제 그 예, 1등 공신, 1등 공신 중에 한 사람. 자처를 했죠. 예, 그리고 이제 평안도 한번 병마사로 나가 있다가 돌아오는 날 이제 술을 먹으면서 그날 이 세상 돌아가는 분위기 모르고 당시 세조가 내가 저 세자에게 물려주겠노라 그러니까 내끔 예, 전화 빨리 물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날 술 취해서 그 얘기했다가 목 날라갔습니다. 자, 오늘 저 보면은 우리 가만히 이야기가 처음에 낮술로 시작해서 나중에 결국 술 잘못 먹고 횡설수설 세상 물정 모르고 얘기했다 목 날라간 얘기까지 나왔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지금 국가의 운명을 갖다가 좌지우지하고 국가의 운명을 갖다가 위탁받고 있는 정치인들이라면은 낮술은 그만하는 게 맞겠죠? 네, 그래요. 자, 우리 김경호 기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